제가 강의할 때 촬영해가지고 좀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촬영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살롱이라는 요즘에 또 새로운 트렌드가 있어서 그런 거를 책방이랑 좀 접목을 해보면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거,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는 하고 싶어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작은 책방이라는 공간을 좀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나 아니면 이제 뭐 선생님들을 강의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아이들을 강의할 때나 이게 다 뭔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알려줄 것인가 내지는 어떻게 하면 가지고 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지난 월요일날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사전 프리미팅을 좀 했었는데 그때 좀 알게 된 게 이제 일단은 좀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팁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오늘은 그래서 그냥 좀 어려운 것들을 그냥 이런 게 존재한다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요.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은 그 다음 또 이제 후속에서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좀 여쭤봤는데 그냥 영어 독서 동아리가 뭔가 나도 할 수 있나? 뭐 나도 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볍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 맞춰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영어책 읽기가 뭔데 왜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좀 읽는다고 하면 무엇을 읽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영어 동아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가볍게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캡처를 해왔는데 아까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2007년 3월 19일 날 포스팅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7년 4월 5일 날 첫 모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나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제가 이제 나중에도 좀 나오겠지만 그 YBM 그 ELS 종로에서 제가 한참 그 영어 회화 강의를 한 2년 3년 하다가 그 다음에 애가 이제 둘째가 생겨가지고 잠깐 쉴 때였기 때문에 좀 뭔가 하고 싶었던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재밌는 액티비티 가지고 영어를 사용할 찬스를 주자 이런 취지로 했었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이제 올린 포스팅을 보니까 2007년 9월 달에 그 23차 모임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12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나러 갔는데 멤버들이 지금 11명으로 이제 고정이 됐는데 2007년 그 당시에는 처음부터 우리 11명 우리끼리만 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오픈 투 퍼블릭 이렇게 돼가지고 한 20명이 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아이가 어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거의 집 돌아다니면서 이제 친구네 집에 모여서 한 20명인데 이제 그냥 그룹핑으로 해가지고 액티비티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밌는 뭐 FMI라든지 뭐 그런 스피킹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그냥 재밌게 이렇게 근데 이게 참 스피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practice makes perfect거든요. 그냥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게 스피킹인 거지 이게 뭐 스피킹 특강을 듣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을 많이 할 찬스가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꼭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고 나 혼자 어떻게 스피킹을 늘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게 가볍게 영어라는 게 뭐 어디 등록을 해가지고 막 뭐를 해야 되고 책을 한 권을 떼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이거를 한번 해보면 이만큼 더 발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어서 갖고 왔는데 뭐 이 정도는 다 해석이 가능하신가요?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a dream written down with a date becomes a goal. 그래서 내 꿈이 있는데 그냥 난 나중에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이런 거라기보다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고 난 10년 뒤에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뒤에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데 근데 이제 a goal broken down into steps becomes a plan. 저 plan이란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일단 뭐 제가 10년 뒤에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지? 해서 스텝 바이 스텝 플랜을 세우면 그게 이제 플랜이 된다는 거죠. 계획을 하면. 그리고 이제 a plan backed by action makes your dreams come true. 그래서 이제 플랜인데 그냥 플랜만 세우고 처박아 놓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제 딸 같은 경우도 저는 다른 건 줄 수는 없고 중학교 1학년 딸인데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너가 내일의 계획을 오늘만 세우고 자면 내일 하루 종일 핸드폰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컨셉으로 계획이 없냐? 그럼 핸드폰 압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엄마는 맨날 기승전 핸드폰이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플랜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플랜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고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액션을 하게 하는 거는 리워드인 것 같아요. 이제 보상.
근데 그 보상이라는 게 금전적인 걸 수도 있고 그냥 기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기쁨 뭔가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고를 언제 세우고 어떤 플랜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해왔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처음에 2002년 8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스라고 전자저울 뭐 우리나라 거의 시장 점유율 70, 80% 되는 회사에서 이제 한 5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유럽 쪽에 해외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웬만한 나라는 다 가봤고 그리고 이제 되게 기회 좋게 그 기획팀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한 1년 정도 거기서 기획 업무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이렇게 회사가 막 한 4, 500명 되는 회사가 우리 기획팀에서 생각한 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어가지고 나도 뭔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나 영어학원 할 거야 이러고서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9월 달부터 직원들이 막 전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오픈을 했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는 영어 학원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영어만 할 줄 알았지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냐도 모르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다 경영인데 뭐 그 회계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생각을 했어요. 이제 플랜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런 경영에 필요한 경영 수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카스에 계시던 어떤 분이 그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지역이 안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주천에서 안성까지 왕복 90km였는데 거기를 2년 동안 다니면서 경영 수업을 배웠어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저한테도 아직까지도 멘토로 남아계신 분인데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고 이제 How to Teach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애들 둘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2010년 8월 달에 이제 그 오클라호마 시티 유니버시티에서 테솔 석사학위를 받으러 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왔고 1년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2013년 1월 달에 이제 학원을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 이제 2018년 이렇게 지났고 저의 꿈은 아직 미완성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제 플랜이란 말 그러니까 사랑한다기보다 그냥 취미인 것 같아요. 플랜을 계속 하고 상상하고 꿈꾸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 퀴즈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괄호 안에 숫자가 뭔지 인생.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제가 어제 그 알쓸 신잡에 나왔던 알쓸 신잡에 나왔던 바로 선물을 네, 해줍니다. 문우당 아시죠? 문우당이랑 동아서점이랑 속초에 있는 되게 큰 그 서점이어가지고 제가 뭐 거기를 오늘 건 때문에 간 건 아닌데 그냥 놀러 갔다가 갔어요. 근데 표창원 씨가 거기 강의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같이 듣고 이제 기념품도 좀 몇 개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개를 또 간략하게 하면요.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퀘스천이 이제 뭐 이렇게 책이 있잖아요. 서점에 갔어요. 그래서 이 책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해리포터 내가 좀 아는 내용이지. 근데 이거를 딱 펼쳐보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책 내가 읽을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퀘스천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책을 내가 읽을 수 있냐 없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책들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뭐 아이가 뭐 초등학생이다 뭐 이런 분 있으신가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책에 보면은 그림책 아시죠? 이거보다 더 심하게 그림이 많은 책이 있어요. 이따만큼 큰 그림도 있고 보통 노후형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 게 이제 그림책이고요. 그 그림책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가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이해를 하면서 한 문장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위주로 된 그런 책을 그림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픽처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특이해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거든요. 얘가 아마 3점대 책일 거예요. 근데 왜 특이하냐 그러면 일단 형식은 그림책이잖아요. 근데 안에 보면은 글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3학년 아이가 이거를 읽으라는 거냐 이게 아니라 만약에 혼자 읽는다면 3학년 아이가 읽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읽어주는 용도로 제작된 그런 픽처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결국에는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글을 들으면서 그림을 보면서 인조이하는 이제 그런 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리더스 북이라고 있는데 여기 번호가 보이시죠? 스텝 1, 스텝 2 빠져있지만 스텝 3,
그다음에 스텝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계가 있어서 우리 아이는 스텝 1을 뭐 쭈르륵 다 읽었어요. 그러면 스텝 2 그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거를 보시면은요, 당연히 그림도 있고 요거는 스텝 1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스텝 2 빠져 있지만 여기는 또 이렇게 네 줄씩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 다음 거는 조금 더 이제 많죠. 글자가 많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기본적으로 리더스 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챕터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챕터북. 챕터북은 그냥 심플리 챕터가 있어서 챕터북인데요. 예를 들어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챕터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책들이 챕터북인데 저희 학원이 이제 영어 도서관이랑 어학원이랑 두 개가 있는데 그 영어 도서관에서의 목적은 아이들이 챕터북을 참 재밌구나 이렇게 하고 읽기까지가 가장 처음에 넘어야 할 가장 큰 고비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이 책과 이 책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컬러풀하고 여기는 일단은 뭐 색깔도 깨지지 하지만 어쨌든 그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컬러풀하지 않고. 그리고 일단 글자도 엄청 작고 얘는 글자도 좀 그나마 크죠. 그래서 근데 이제 베른스타인 베어스 그냥 팁을 하나 드리면 내용도 좋지만 베른스타인 베어스가 이게 그림도 있는데 좀 글밥이 꽤 되거든요. 한 3점대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베른스타인 베어스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DVD를 아이가 괜찮아 한다면 이 책 시리즈를 다 혼자 아이가 만약에 좋아서 읽는다면 그 친구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하는데 한 8개월 정도 소요되면서 그렇게 많이 발전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챕터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책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RL 5점, AR 그다음에 BL 5점, 그다음에 뭐 렉사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뭔지 아시는 분? 네, 뭔가요? 리딩 피스. 네, 맞습니다. 리딩 레벨이라고 하는데 여기 알려드릴게요. 네, 리딩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네, 리딩 레벨이 뭘까요? 네네, 맞습니다. 책의 난이도예요. 책의 난이도. 그럼 이게 5점이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5학년 아이가 한 2개월 차 정도에 읽으면 이해를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4.6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5.4 책이에요. 얘는 4학년 읽으라고 그러고 얘는 5학년 읽으라고 그러거든요. 좀 틀린 것 같지 않으세요? 둘이 서로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 보이죠? 네, 왜 그렇게 느끼세요? 네, 두께. 그리고 색깔. 그렇죠. 네, 컬러가 있다 없다. 네. 그리고 글자 크기. 네, 그런 식이죠.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왜 낮지?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글자만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4.6, 5.4.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기계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때 AI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석을 했겠죠. 몇 개 달라고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단어를 보니까 많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보니까 한 문장에 들어있는 음절의 수, 그 다음에 한 단어에 들어있는 음절의 수, 그 다음에 한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의 수, 이런 걸로 이제 복잡도를 가정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의 느낌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측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AR 해서 이제 요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100만 권 분량의 독서 통계를 내서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책이 요거는 내용이 여자 아이들의 심리를 다루고 있어요. 여자 아이들의 왕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심플해요. 대신에 이제 플롯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 내용을 좋아하는데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시점과 일어난 장소, 세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되게 많이 얽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끝에 가면은 다 그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이 책을 읽기를 좀 힘들어 한다면 영화를 미리 보여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영화 다 보고 영화 보면은 그게 무슨 뭐 자기가 해석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백그라운드 날리지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먼저 일으켜 주신 다음에 책을 읽으라고 하면 훨씬 쉽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렉스타일 있었는데 뭐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한 4, 4부 정도, 그다음 2, 3학년은 이렇게. 그러면 어른은 한 이 정도 돼요. 1,300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국 사람 기준이 아니고 미국 원어민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1,300짜리 책을 못 읽지? 이렇게 한탄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한국어로 1,300짜리 훨씬 넘는 거 잘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컨셉이 있는데 이건 이제 I 기준의 레벨이고요. 그러니까 I가 테스트를 봤더니 1,000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책을 이제 기계가 테스트를 했더니 1,000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사람이 1,000인 아이가 1,000 정도의 책을 읽었을 때 한 75% 정도를 이해할 것이다 라는 지표고요. 그래서 1,000 정도의 아이가 1,500 정도의 책을 읽으면 25% 정도를 이해할 거다. 그러면 1,000 정도의 아이가 500 정도를 읽으면 96%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으셔야겠어요? 쉬운 책. 그쵸? 네. 좀 낮은 거. 자기 리딩 레벨보다 조금 낮은 걸 읽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대개의 경우 이게 이제 3점대 책이잖아요. 이거 보고 어머님들이 정말 많은 교훈을 받았어. 정말 재밌구나. 막 이렇게 느끼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요 리딩 레벨이 낮을수록 보통 이제 인지 레벨까지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골랐는데 한 이 정도 책이면 그래서 제가 여기 추천 도서 갖고 왔으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정도 책이면 한 4점대, 5점대, 6점대 돼요. 그러면은 대충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봐도 그렇구나, 그랬겠구나 이렇게 좀 감흥이 있어요. 똑같이 홍길동전을 보더라도 초등학생이 봤을 때 느끼는 거랑 또 어른인 시각에서 봤을 때 느끼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어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거를 보고서 이렇게 느꼈구나, 그런 다양한 퀘션을 통해 가지고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렉사일 지수를 어떻게 검색을 하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R 북바인, 아까 AR이 가장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되게 그 책이 많아요. 그래서 뭐 최신에 나온 그런 책들도 여기 다 지수가 다 떠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제가 여기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 뒷페이지가 다 블랭크니까 그냥 자유롭게 기술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지수도 나오고 5.3으로 4.6 숫자도 시간대 5개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 한 페이지를 그냥 랜덤리 펼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봐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몇 개지? 이것만 카운팅 하시면 돼요. 아무 페이지. 그래가지고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다. 그러면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3, 4개다. 해볼 수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한 10개쯤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요 단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르는 단어 때문에 사전 없이 책을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지수에서 봤을 때 요 25% 정도 이해도를 보이면 그 책이 재밌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한 50% 정도만 이해도를 보여도 그냥 재밌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막 한 15부터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예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미리 단어를 알게 되게끔 사전 공부를 하시면 되잖아요. 일단 단어만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미리 한 챕터를 읽기 전에 단어를 읽고 그 다음에 다 공부를 해요. 사전 지식을 이만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혼자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for reading fluency, 좀 쉬운 책을 잘 읽어서 reading fluency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1, 2, 한 3, 이 정도 책을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공부해도 괜찮아, 단어도 같이 공부하고 싶고, 그럴 경우에는 5 넘어가는 거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5 넘어가는 책은 책이 아니냐 하지 말라면 이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공부를 좀 하시고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옆집에는 해리포터를 읽는다는데 7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리포터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 이 책 읽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쵸? 적어도 서머라이징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 이건 말이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 끝났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머라이징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7살인 헬리콥터를 읽고 서머라이징 물론 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영화를 봤거나 한국어판을 봤거나 뭐 등등의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있으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이거를 영어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읽는 거의 의미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의심이 들죠. 예를 들어 국 레벨이 6.7이에요. 이 책. 6학년 아이가 뭐라고요? 7개월 차 정도에 읽으면 이해하기에 적합하다. 우리나라 아이가 아니고 미국에. 미국에. 네,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게 읽는다. 디코딩 하는 거 읽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요거 어떻게 읽죠? set. 그래서 읽으셨잖아요, 지금. 읽었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독서인가요? 아닐 수 있죠. 다음 단계 좀 복잡해요. Emily went to school late 이렇게 했어요. 홀인에서도 읽었고 무슨 말인지도 알아요. 에밀리가 학교에 늦게 갔는데 이렇게. 근데 책을 다 읽었어요. 서머라이징을 해보라고 했어요. 얘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테스트를 뭐 한 1000명 이상 해봤으니까 이제 아이들 테스트 하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보고 이거 하도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플루언트하게 너무 잘 읽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플루언트하게 되게 잘 읽으면 아 이 사람이 이거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도 그 브라이언 선생님이라고 이제 아일랜드에서 오신 남자 선생님이신데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계세요. 왜냐면 이제 여자친구가 한국분이어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처 부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라고 해요. 애들이 티처 읽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막 읽어요. 이거 이제 한국어 다 뗐다고 이제 이러면서 한국어 다 이해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거 소리내서 읽는다고 해서 요 단계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번역한다고 해서도 서머라이징이 안 되기도 하고 그 다음 최종 단계 우리가 생각하는 한 이 정도는 작성을 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데요. 이게 뭐 소설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기초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설에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요소냐면 누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그래서 세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보통 뭐 육하원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이 됐지. 이게 이제 서머라이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잘 해야 되는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이게 늘어날까?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읽어야 돼요. 정말 많이. 그래서 이거를 숏컷으로 가는 방법은 뭐냐면 또 practice makes perfect예요. 이거를 많이 시켜보면 돼요. 그래서 애가 책을 읽고 나면은 자 이제 서머라이징을 나한테 해주려고 이렇게 하면 애가 싫어해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하면 좋은데 작성만 조금 해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을 해줘, 영어로 말을 해줘 이게 안 된다면. 근데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요거를 계속 이제 연습을 시켜요. 이제 일주일에 적어도 2번씩 정도는 읽고 요거를 작성해서 이제 선생님께 제출하고 이제 서머라이징 아이들이 말로 하게끔 그렇게를 시키는데 이것도 많이 해본 아이들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많이 작성만이라도 요거에 맞게끔 작성만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의 이해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 뭐 워낙에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많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그 리딩 게이트 정자동에 본사에 있는 그 리딩 게이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리딩 게이트가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요것도 지금 다 리딩 게이트 있는 책인데 요 책 한 권에 대해 가지고 5가지 스텝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할 때는 1하고 3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 AR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객관식 질문 5개 내지는 10개 정도가 있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찍어요. 33333 2222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에 보면 이제 서머라이징이 나오는데 그 시퀀싱이 나오는데 10개의 문장을 주고 순서를 맞춰 쓰세요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첫 번째였나? 이 문장이 두 번째였나? 요거를 하게끔 하는데 그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리딩 게이트를 집에서 하시는 것도 좋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리딩 이 뭐냐를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요거잖아요. 2번 요거잖아요. 책을 샀어. 자 읽어보자.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쭉 읽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리딩이라고 했을 때는 스텝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프리리딩.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적은 거는 여러 가지 활동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영어 독서 동아리를 만약에 셀프로 운영을 하신다면 요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간략한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프리리딩 이게 뭘까요?
프리는 뭐 프리스쿨, 뭐 이전 이렇게 이전 이런 의미죠. 그래서 리딩 하기 전에 프리 리딩이에요. 프리 리딩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거냐면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데 프리딕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보자. 리딩 시작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보면서 뭐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책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영화. 네, 잘 됐네요. 네, 뭐 어떤 내용일 것 같다. 뭐 모범이에 네, 모험. 모험. 네. 어떤 거야? 그러면? 노동? 구덩이. 구덩이. 네네네. 구덩이 맞아요. 여기 구덩이. 네. 구덩이 맞아요. 네. 구덩이. 아이. 구덩이들. 네, 사막. 네, 좋아요. 세팅 나왔습니다. 세팅.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조금 맛배기로 살짝 이게 뭐지, 어트랙트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책을 선택하실 때,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거 재밌어? 라고 추천을 받고서 읽기 시작하잖아요. 내지는 뭐 영화를 봤는데, 책도 읽고 싶어.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대개의 경우 여기 뒷면에 보시면은 간략하게 뭐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먼저 보시겠죠? 그래서 읽고 싶다, 안 읽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면 이 작가 내가 알지. 어떤 걸로 유명한 작가야.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아마 사막에서 구덩이, 뭔가 그런 게 일어날 것 같아. 이러고서 이제 읽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리딩 할 때는 그 오디오북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들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찾으시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막 올려놨더라고요. 막 읽는 거를. 그래서 그냥 그거 틀어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리딩이라고 할 때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읽고 그 다음에 끝. 이게 아니라 두 번째 읽었을 때도 내가 놓쳤던 게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뭐 단어를 따로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그냥 책을 반복적으로 두 번, 세 번만 읽어도 세 번째 이해도가 첫 번째 이해도보다 훨씬 높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리리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 둘, 세 개의 스텝이 존재하네요. 먼저 한 번씩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라이터스 워크북인데 제가 샘플로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한 네 번째 페이지 정도부터 보시면은 그 라이터스 워크북이 있는데 그거에다가 챕터 서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책을 하나를 다 읽으려고 그러면 보통 한 3시간, 4시간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3시간을 한꺼번에 다 풀리 완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두 번, 세 번 정도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각 챕터별로만 좀 서머라이징을 한 문장으로라도 좀 남기라고 해요. 이거는 지금 챕터 50챕터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부족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간략하게도 써놓으면 이거를 읽고 나서 나중에 그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그 장표 하나를 작성하는데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뭔가 읽은 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기록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뭐 한 두세 챕터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했네? 그 캐릭터 이름, 그다음에 여기 새로운 세팅이 등장했네? 세팅 이름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나눠드린 거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익스플로링이 있는데 좀 더 이제 탐험을 해본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새로운 익스프레션이 있네? 좀 공부해보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컴프레hen션 퀘스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hen션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 리딩 게이트 이런 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또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그 스터디 가이드 이런 거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 또한 저희는 이제 학원에서 숙제로 내주는데 친구들에게 물어볼 퀴즈를 만들어 봐 이런 거예요. 챕터 3부터 5까지 읽고 나서 친구에게 물어볼 질문 5개 만들어보기. 그런데 하나는 thinking question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책에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이제 thinking question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 독서 동아리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혼자서 이거 하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막 질문하고 내가 답하고 이러면 네, 여러 사람이 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라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책을 읽었으면 뭐 환경보호에 관한 책을 읽었으면 또 내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한 뭔가를 읽었다고 하면 거기에 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또 물론 혼자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의 독서의 고수이신 분은 나는 어떤 책을 읽고 나면 또 다음에 읽고 싶은 책이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그러면서 북트리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한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고 다니는데 이 작가에 관한 다른 책을 또 읽고 싶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작가가 얘기한 이 지역에 관해서 알고, 여기가 지금 텍사스 이쪽이거든요. 그럼 텍사스에 관해서도 또 알고 싶어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조사를 한다든지 뭐 다른 책을 본다든지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본다든지 그런 다양한 이제 추가적인 책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함께 동아리로 해보면 재밌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를 봤을 때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복잡하니까 일단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일단 재미를 얻을 수 있어요. 재미를 얻을 때 그냥 아무 책이나 다 읽으면 다 재미있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재밌게 만들지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책 자체가 좀 재밌는 책이어야 돼요. 근데 각자 재밌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요리를 좋아해. 그래서 뭐 이런 책. 그 다음에 나는 어드벤처를 좋아해. 나는 뭐 판타지를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 근데 내가 이 책이 내가 좋아하는 그 책인가? 아닌가? 이것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딕션, 북커버라든지 또 작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장르,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글자 크기 뭐 등등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 리뷰 같은 것도 서평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알려드린 그 리딩 레벨, AR 지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스토리. 예를 들어서 뭐 친구에게 들었는데 홍길동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 진짜 나 홍길동 책 읽고 싶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지는 뭐 영화를 봤다라든지 한국어 책으로 봤다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추천이죠. 친구가 읽었는데 되게 좋다더라. 그래서 내가 읽었는데 너도 읽어보겠니?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책에 관해서 어떤 책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읽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해요. 내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기에 가시면은 또 스타트노트.com 노트인 것 같아요. S가 빠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노트 S.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좀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별로 검색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정한 레벨, 그 다음에 오디오북 함께 있으면 좋아요. 유튜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단어 모르네 또 사전 찾고 또 이 단어 모르네 또 사전 찾고 이러면 흐름이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한 챕터 내지는 뭐 적어도 한 5-6페이지 정도는 그냥 쭉 읽으세요. 근데 이해도가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쭉 읽으세요. 그래도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 하냐면 키워드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대개의 경우 모르는 단어를 찾아요. 어려운 단어. 사실 어렵고 그 내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어는 굳이 몰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묘사 같은 거. 막 여기는 그냥 크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뭐뭐 한 듯이 크고 뭐뭐 한 듯이 아름답고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다 몰라도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단어가 내가 키워드냐 아니냐 이건 내가 어떻게 알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책을 읽는데 그 단어가 지속적으로 나와요. 근데 걔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 맥락이. 그럼 걔는 키워드예요. 근데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걔는 몰라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럼 계속 가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제 라이터스 워크북에 이제 기록을 하시면 내가 이게 그 맥락이라든지 따라가는 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함께 읽기를 통해 가지고 요만큼 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의견은 이래. 근데 또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또 다른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지식이 있잖아요. 또 거기도 또 부가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재밌어졌죠.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거를 잘 완성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달랑 저거 한 장으로 요약이 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좀 분리를 해가지고 아마 우리도 제가 하나 더 넣어놨을 것 같은데 요거를 합해서 서머라이징 그다음에 밑에 어피니언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애들을 위한 거니까요. 어머님들은 뭐 저기 뭐 타이핑 하시면 되잖아요. 타이핑 하시면 될 거고요. 리딩 플루언시가 있어요. 그래서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에요. The Catcher in the Rye라는 건데 네, 호밀밭의 파수꾼?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그 95년, 6년 사이에 이제 그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6주 동안 소설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그 테스로 관점에서 굉장히 나쁜 교육 방식이었지만 어쨌든 그 학생이 20명인데 한 대부분의 애들이 한 유럽 아니면 남미였고 아시아 애가 저 포함해가지고 3명 있었어요. 대만, 일본, 저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페이지를 소리내서 읽히는 거예요. 첫날에 딱 갔는데 나머지 20명인데 나머지 19명 다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나쁜 발음을 들으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혼자 읽힐 때는 그 나머지 아이들이 뭔가 활동할 거를 줘야 돼요. 내지는 그룹을 나눠가지고 뭐 하다못해 4명 이렇게라도 하면 얘들은 모니터링 되면서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딩 연습을 시키려면 차라리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일단 이 선생님은 그 개념이 없으셨는지 한 명씩 들어가면 좋겠어요. 첫날에 제가 한 페이지 읽은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도대체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미 오늘 20페이지 지나갔고 내일 20페이지 중에 내가 어떤 페이지인지 될 줄만 알면 그걸 완벽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짜잔하고 모일 텐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다 읽어라. 20페이지 읽으면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3시간? 네, 맞아요. 3-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4시간씩 에브리데이 읽으면 혓바늘이 안 떠나요. 그래가지고 그거 6주가 지났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면 너 영어 어쩌다가 이렇게 잘 늘었냐고. 제가 봐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읽는데 속도가 굉장히 붙고 그리고 이게 발음을 소리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딩 그 플루언시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거를 빨리 읽게 되니까 미닝 클러스터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근데 4시간씩 6주니까는 엄청나죠, 시간이. 네.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굳이 이 책이 좋다 이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좋았던 거는 그냥 대화체가 많더라, 그 당시는. 대학 때였으니까. 그럼 이제 리딩 플루언시를 위한 읽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책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발음 뭔지 모르니까 계속 잡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는 단어가 2개, 3개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오디오북이랑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죠? 치킨스 for the soul 하는 거 그런 것도 내용이 짧고 그다음에 어렵지 않고 이러니까 오디오북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articul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남편이 그 하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 당시에 그 영어로 된 음원 테이프가 존재하는지 모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인서울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그 당시 그냥 영어 그 듣기 평가는 일단 다 틀리고 가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지경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유가 발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신경 써서 발음을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니까 또 좌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 articulation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피킹과 리스닝의 관계를 봤을 때 그 우리 막 CNN 듣잖아요. 그거 스피킹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연습을 해봐야지 이게 발음이 되지. CNN 잘 들으면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 스피킹하고 상관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스피킹을 내가 그 CNN에 나오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CNN 들릴까요? 들리죠. 네, 그거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 리스닝을 많이 해서는 스피킹이 안 늘지만 스피킹을 많이 하면 리스닝이 늘어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을 누군가가 한다고 해서 안 들리겠어요. 발음 좀 틀려도.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소리 내서 읽기. 근데 내가 자 이제부터 말을 해보자. 뭘 말하지? 이러면서 이제 블라블라 혼자 얘기하면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이제 다른 연습을 그 리딩 플루언시를 높이는 방법은 이제 책을 소리 내서 읽으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저희 경험담이지만 그 이론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음도 좋아지고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드나 정확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 클러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윤 선생 이런 거 보면은 자 여기야 이러면서 줄을 그으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애들이 터득을 물론 시킬 때 그렇게 시켜도 되긴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반복적으로 막 읽어도 자동 터득돼요. 그래서 영어가 그 미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우리처럼 막 뭐뭐 했던 곳에서 뭐 다시 돌아가고 앞으로 가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단인 거예요. 그만큼 생각단이 던졌고 다음 생각단이 던지고 단지 이 다음에 나오는 거가 앞에 대한 걸 좀 더 부연 설명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니 클러스터를 이거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터득을 해야 되는데 자동 터득을 하려고 그러면 많이 소리내서 읽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건 스트럭처인데 아이들 경우에는 스트럭처라는 게 뭐냐면 뭐 주어는 주어 자리, 동사는 동사 자리, 뭐 기타 등등 자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거는 좀 너무 심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애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읽어가지고 거의 외울 지경이 된다고 하면 아 얘가 형용사가 명사보다 앞에 나오는구나. 이거를 막 문법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느낌상 언스크램블링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너 스트럭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언스크램블링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 문장을 여러 개를 그냥 랜덤에 쫙 주고, 그러니까 문장인데 쪼개진 단어를 막 쫙 주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나열하시오. 요거를 이제 테스트를 주면 애들이 올바르게 나열을 할 때, 아, 얘는 주어 찾고 동사까지는 찾을 수 있고, 그다음 뒤에는 다 믹스업. 요렇게 이제 제가 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스트럭처 없이, 우리 아이 영어 학원 1년 다녔어요. 근데 빨리 있으면 주청한 애는 이게 없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플레이가 앞으로 나오고, 막 위가 뒤로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단어랑 익스프레션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익스플로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테이킹 이런 거 그 라이리스 워크북을 통해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데 단어를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단어는 두 가지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첫째는 이제 문맥상에서 공부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어근, 뭐 어미, 뭐 어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문맥상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단어를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의미도 찾았는데, 샘플은 어디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샘플 센텐스 여기다가 써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어를 공부하실 때는 문장이 따라 나와야지 내가 그거를 다음에 쓸 수가 있지. 그냥 이거 앵커 뉴스, 이건 뭐 명사니까 그렇겠지만, 동사나 뭐 형용사나 뭐 이런 것들은 단어 하나만 외워가지고는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장이 올바른 문장인가? 내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문장을 창작을 했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걸 알고 싶으실 때는 구글에 가서 이렇게 따옴표를 친 다음에 그 문장을 다 써봐요. 예전에 그 익스프레션을 써봐요. 구절 같은 거. 그러면은 어떤 거는 400만 개, 어떤 거는 4만 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적으로 봤을 때 400만 개가 좀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구나, 표현이 맞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테솔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사용했던 교재인데 그 리터시라는 그 과목이었거든요. 이체이었는데 여기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리딩 스킬스 앤 스트래티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법이 뭐지? 하고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근데 이 비법을 그 코리안 한국어로 알려줘도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좀 듣고 보면 그래요. 왜냐면은 저도 애가 이제 둘이 있으니까 얘들이 계속 저한테는 거의 마루타였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네 저러네 뭐 이렇게 됐네 뭐 이런 식. 그랬었는데 이제 한국어 책을 잘 읽는 아이가 영어 책도 잘 읽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트레티지가 있다는 거예요. 걔가 그거를 배웠든 아니면은 뭐 많이 읽어가지고 터득을 했든 간에.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책을 많이 읽혀라라는 게 한국어 책을 많이 읽혀라가 아니라 영어를 많이 읽혀라가 아니고 한국어 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영어로 그 지경 아니 병지에 네, 그 병지에 이르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나중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툴이 있어요. 그래서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스킬을 올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함께 얘기를 통해가지고 이런 게 있네, 뭐 이런 유추가 있네, 이런 숨은 뜻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랑 대조가 되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12가지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도 이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기 전에 그 Activating Background Knowledge라고 해서 사전 정보를 좀 더 올려주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 홀스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텍사스 뭐 잘 아시겠지만 날씨가 어떤지, 사막 말씀하셨잖아요. 사막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이거가 얼마나 힘든 환경이었던지를 이해하는 데서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 책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읽는 것보다는 영화를 한번 보고 읽으면 훨씬 쉬운 거죠. 내가 좀 놓치는 거 있지만 영화에서 봤더니 걔가 그렇게 끌려가더라. 그러면은 그게 그 장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는 이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통해서 환경 보전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 나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 작가가 무엇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이제 목적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읽으시면 훨씬 더 목적에 도달하시기 쉬우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이 어떤 내용일까 추측을 해보고 읽으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책을 읽을 때 그 어려운 단어에 포커스를 하면 그 키워드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애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번역 방식의 그런 공부를 했던 아이들일수록 한 단어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프로세싱이 딱 중단되는 애가 있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사전 찾지 말고 한두 번 정도 그냥 읽으시라.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를 알아서 스스로 선택하는 거를 배우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책을 많이 안 읽어본 아이들이 이게 진짜 없어요. 그리고 1, 2학년일수록 좀 거의 없고요. 3학년 정도쯤 되면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발전해요. 이게 뭐냐면 그 유추하는 거거든요. Reading between the lines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적혀있지 않지만 뭔지 아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롤러스케이트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안 가져왔지만 거기 보면 샘 스키퍼이라는 그 주인공이 있어요. 샘 스키퍼이 이제 박스가 2박스 롤러스케이트가 필요한데 갑자기 52개 박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기를 Now what will I do?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I got an idea 이러면서 make a big sign 하면서 롤러스케이트 뭐 big sale today 이러면서 막 팔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에 그 샘 스키퍼의 job은 이렇게 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 사람의 직업은 스키퍼. 왜 그랬어요? 그때 ER로 끝나니까. teacher 뭐 이런 거 진짜 ER로 끝나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runner 뭐 이런 식으로 ER로 끝나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얘는 이거를 파는 사람이니까 롤러스케이트 셀러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아이가 유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책을 많이 안 읽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답을 여기서 라인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찍기 연습을 오래 했던 애는 그냥 ER 스키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래서 그런 유추를 잘하게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영어책 아니더라도 한국어 책 읽어도 똑같이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막 읽고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갑자기 왜 여기 와 있지? 뭐 이 캐릭터 갑자기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빠뜨렸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이거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거를 왜 이렇게 여기서 치고 나갔지? 안 하고 나가는 게 더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이런 퀘스천.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랬구나. 리페어 그 픽싱 하는 거죠. 그 다음 비주얼라이징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어떤 묘사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쫙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비주얼라이징 스킬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안에 막 이렇게 상상이 이미 다 그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그려진 그 상상을 시각화 시키는 게 그냥 영화 촬영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커넥팅이라는 게 있는데 커넥팅은 3가지예요. 어떤 커넥팅이냐면 책을 읽었는데 나의 과거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내가 지난번에 살짝 때렸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미워서 때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 100 Dresses를 읽어보니 이런 거. 나의 과거 경험과 커넥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커넥션 to the world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 Dresses를 읽어놨더니 세상에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느낌을 가진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나는 그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지는 내 친구 중에도 이런 애가 있는데 걔는 그런 느낌이었겠구나.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그리고 또 환경보호에 관한 걸 읽었다면 그러니까 난 내일부터 환경보호를 위해서 재활용을 잘 분리할 거야. 뭐 이런 식.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 이 책을 읽고 났더니 이거는 저기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서 좀 카피한 거 아닌가? 좀 내용이 좀 비슷한데? 이런 식. 그래서 다른 책 이런 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서머라이징. 그래서 읽어놨을 때 이거를 누군가에게 요약을 잘 해줄 수 있는 거, 그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뷰레이팅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평가를 내는 거죠. 나의 이 독서 활동이 좋았다, 좋지 않았다. 내지는 이 책은 괜찮았다, 안 그랬다, 이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든다 등등. 그래서 이거를 북 리뷰 쓰는 활동 이런 걸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크리티컬 띵킹인데 비판적 사고 이렇잖아요. 비판이면은 너 뭐 잘못됐어 이렇다고 생각해서 약간 뭐라고 그러지? 좀 하면 안 되는 금기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거는 그 생각 없음과 생각 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없으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바꾸려고 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거가 그러면은 최선인가? 이게 가장 더 이상 바꿀 필요 없는 완벽한 상태인가? 이걸 항상 계속 퀘스처닝 하는 그게 이제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다양한 이제 그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읽음으로써 가능한 거죠. 나 혼자 읽고 나서 나한테 이 책이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옥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 작가와 동의하지 않는다. 나 혼자 얘기하고 끝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럼 다른 사람 동의하는 사람 있을 거잖아요. 동의하는 사람, 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나누고 question and answer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함께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높일 수 있고 스피킹도 높일 수 있고 뉴 아이디어나 토픽도 얻을 수가 있어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question and answer 그리고 discussion questions 그 다음에 함께 읽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독서 동아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얘가 지금 5th 에디션이고 얘는 지금 7th 에디션인데 현재 여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책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읽었는데 홀스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를 더 얻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study guide for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그 책 제목을 쓰시면 거기에 관한 자료가 이렇게 우수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잘못된 대로 이렇게 낚시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찾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그 스파크노츠 S 있네요. 스파크노츠.com으로 가시면은 여기다가 책 제목 쓰시면은 관련된 자료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드 디텍티브라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이들하고 할 때 활동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어떤 요거를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거는 뭐 가위란 뜻이야 이렇게 하고 알려주면은 애들은 그냥 인풋이잖아요. 이렇게 주입식. 근데 이제 이거가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하고 퀘스천 던지면 애들이 그 주변의 클루를 찾아가지고 이게 바위 내지는 돌이라는 의미라는 거를 막 찾아요. 애들이 아까 딱딱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하늘색 뭐 노란색 섞여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 바닷가에서 발견된다고 했고 덩어리가 있다고 했고 뭐 이러면 돌이 아닐까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거는 아까 내용을 문맥상 보니까 뭔가 맛없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구나. 몰라도 되는 단어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해도가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이 활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함께 읽으면 뭐 한 챕터 정도를 함께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나올 때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레벨이 낮으시면 단어와 스트럭처, 그 다음에 플루언시를 위해서 소리내서 읽기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레벨이 좀 난 좀 고수야. 이럴 경우에는 이제 스피킹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할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제 막 거리 다니면서 막 얘기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냥 거리 다니면서는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이랬을 때 여기 찾아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프랙티스를 많이 해보셔야 아웃풋 스피킹 하는 거는 많이 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독서 동아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빨리 끝냈네요. 이런 시간을 안 보고서 했더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 독서 동아리를 하면 이렇게 리딩, 모티베이팅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 메이킹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까지 뭐 3챕터까지 읽어오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페이스 메이킹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 그래도 모르겠네? 그럼 어디다가 물어보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한국어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영어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션 스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퀘스천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펀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프리토킹 클럽 제가 처음에 제안을 하긴 했지만 저도 바빠가지고 이렇게 요즘에도 못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멤버들이 결국에는 보니까 다 제 자산이더라고요. 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들을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멤버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이렇게
다 능력이 뛰어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 이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또 커피 쪽으로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커피 쪽으로 또 이렇게 획을 좀 그으신 그런 분도 있고 또 뭐 요리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미술사 특강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방금처럼 그 협동조합 뭐 이런 데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되게 많이 좋은 분들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게 그 놀자 모임은 아니잖아요. 물론 놀자 모임도 그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서로 간에 어떤 뭐 발전되는 거 그리고 아까 그 의견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의견을 나누는데 네 의견이 틀렸어 이거라기보다 아 저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거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작은 책방, 뭐 잉글리시 빅클럽, 일기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번 모임을 만들어 보면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한 4번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참가비를 책정한 이유는 이거가 없으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룹당 10명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고 10시 반에서 12시 반 이 정도로 해서 한 4회 정도 해서 한 권의 책을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전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 같은 게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사항 아니 잠시만요. 불 켜도 돼. 책 소개까지 다 하고 Q&A 보죠. 아 그럴까요? 네.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신? 네. 선생님 중에 20대 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모임 있으시다고. 아 네. 12년. 네네. 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그 세부적인 이런 커리 그런 같은 책을 거? 거는 거 말고 아, 네네. 사람을 모을 때또 사람을 적용하시는 모을 때. 방식이 좀 있으신가요? 아, 네. 일단은 처음에는 2007년 3월 달에 그냥 오픈 투 퍼블릭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추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뭐 한 8명이니까 그냥 이제 오픈 투 퍼블릭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만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남았었는데 8명이 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제 또 2명을 더 공지를 해가지고 또 뽑고 그리고 또 뭐 너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있는데 조인하고 싶은데 거기서 또 합류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유유상종이라고 할까요?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좀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오픈을 하면 그 다음에 4회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아까 궁금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지? 이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거죠? 링톡? 네, 그 판교 그건 제가 설명을 네. 같이 드릴게요. 네. 지금 질문 동아리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강사님이랑 저랑 하는 죽전방에서 태동이 돼서 11년째 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 11년 생각해보세요. 이민 간 친구도 있고 타 지역으로 이사도 가고 또 아이가 어리다고 이제 딱 그만두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들고 나는 게 많은데 결국 지금 12명 남았거든요. 저희 그 카톡방에 12명, 11년 동안 12명이 남아있는데 반포에 살고요. 위례에 살고 다 흩어져 살지만 결국은 친정처럼 와요. 어차피 우린 공부하자고 만났지만 아까 꺼낸 more를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플롯은 없어요. 미드도 봤고요. 책을 아주 칠드런스 북 간단한 책을 읽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은 뭘 하냐면 너무 그게 식상해서 각자 원하는 걸 발표할 거리를 마이 리틀 테드처럼 가져와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테드를 좋아해서 또 다른 친구들도 나도 테드가 교육적이고 괜찮은 것 같으면 테드를 하나 월요일 아침까지 올려요. 우리는 목요일 날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테드를 각자 보고 이제 발제자가 공부를 좀 해와요. 그 10분짜리 그 테드 거기에서 아까 어려운 단어 나오면 공부를 좀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공부하는 모임이니까 그 모임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나눠요. 쉐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친구가 순번이 되면 나는 모팸 할 거야. 모던 패밀리 할 거야. 그러면은 뭐 시즌 7 에피소드 뭐 5에 25분짜리를 걔가 혼자 다 봐요. 보고 거기에 나오는 그 쉐어를 하고 싶은 익스프레션들을 딱 정리를 해와요. 그럼 자기 발제자가 공부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번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북방에 11년 된 모임을 하고 있고
제가 올해 전자동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KT 앞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분당 판교 영어 모임이라는 카페가 또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죽방 모임은 목요일, 그다음에 그 분당 모임은 수요일이에요. 카페도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영어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들어가서 가입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회원제로 돌린다는 이제 스태프들의 생각이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는데 그 수요 모임이 바로 여기서 모여요. 지난달부터 한 달을 제가 책방으로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너무 좋지 않아요? 온전하게 저희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수도 있고 수다를 하기에 너무 최적화된 공간이고 멤버십으로 이제 그 돈을 그러니까 사용료를 드리지만 일반 카페 같은 데랑 좀 다르게 이렇게 온전하게 포지한 이런 이게 구분된 공간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 수요 모임 분당 팀들이 너무 좋다. 우리 한 달만 트라이얼로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간 대여료를 또 그룹 할인을 해주셨어요. 그 지주님들이 서로 같이 살자. 우리 공부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우리는 또 책방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이게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서로 같이 나누자. 우리 강사님이 흔쾌히 도네이션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수요 모임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나 줘요. 이번 주 오늘 아침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질문이 뭐냐면 Tell me about your love story. How did you meet your husband at the first place? And when was the happiest moment? When was the saddest moment in your life? Tell me about it. What it?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질문을 몇 개 줘요. 그러면 나의 연애 스토리, 결혼 스토리에 대해서 한 며칠 동안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수요일날 만나면 3일 동안 생각을 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회원 지금 10명 정도 되는데 공부 심각하게 안 하고 근황 토크로 한 바퀴 돌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지금 이 질문, 발제자가 던진 그 질문 하나로 한 명씩 마이 리틀 테드를 해요. 3분에서 5분 정도. 그게 막 어려울 필요도 없고 막히면은 도움도 구하고 그거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죠? 서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은 정확히 3시간이면 딱 끝나요. 3시간이 길 것 같죠? 너무 신기하게 우리들이 다 느끼는 게 한국말로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줍지 않게 영어로 하면서 오히려 더 감정이 폭발이 되고 증폭이 되고 내 속 안에 있는 이야기가 확 이렇게 나오면서 더 좋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 관련된 거는 제가 공동체 모임에 관한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독서 모임 2개를 하고 있거든요. 죽전에 대덕중학교에서 거기서도 시작된 독서 모임을 지금 5년째 하고 있고요. 일다 모임에서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을 또 2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수강료 뭐 이렇게 이건 있지만 이거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제가요 무료 강의도 많이 진행해 봤는데요. 프리 레슨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저희는 그 학교에서 하는 프리 레슨 많이 해봤어요. 근데 돈 10,000원이라도 걸려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오블리게이션이 없어요. 그럼 무료인데 안 가면 그만이지. 왜 짐에다가 딱 회원권 끊어놓고 끝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방 강제성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 공간 대여료 내야 되고 누구든가 여기 지금 혈축쌤도 있지만 원어민쌤도 있고 누가 됐든 간에 가이드를 해줄 분에게 소정의 어떤 그런 거를 주자 해가지고 책정한 금액, 강사님 책정한 금액이 이거 사회에 8만 원이면 한 해 차이 2만 원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건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차피 선생님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동아리 만들면 어떠세요? 어디서? 여기서. 여기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어지겠지만 빨리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일단 우리 허연숙 선생님이 오늘 첫 번째로 강의를 진행적으로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 책방을 살롱을 만들 기획을 하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저기 앉아 계신데 우리 죽방에 마찬가지로 그 멤버예요. 죽방 영어 모임의 멤버인데 정말 별명이 장금입니다. 그리고 요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오늘 책도 들고 왔어요. 이따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책이 요리가 너무 좋아서 원서도 요리랑 관련된 책을 읽습니다라고 책을 저 친구가 가져왔어요. 그 친구가 두 번째 타자가 될 거고요. 그 친구 아까 미술사 강의하신다는 분도 정말 요리 한 일가견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둘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요리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강좌를 2시간짜리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 작은 책방 기업의 살롱 프로젝트 2 두 번째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참가비는 10,000원, 강사님들은 또 재능 기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 오늘 이 영어에 관심 있어서 왔지만 두 번째 쿠킹 관련된 어떤 스토리텔링도 듣고 싶어. 뭐 마이 리틀 포레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줄리안 줄리아라는 그 영화도 있고, 영화 쿠킹과 관련된 거는 책도 많고, 뭐 TV 프로그램도 요즘 냉부해도 그렇고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이제 기획하는 입장이고, 강사님들이 알아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오시겠지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이거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저는 교육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번에 수능 문제 보셨나요? 국어 31번 보셨나요? 모든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해력은 어떻게, 수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국어가 이 지경으로 나오는데 책 읽어야 돼요. 결국은 국어 문제 보면 한숨 나오지 않으세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이제 수능의 바로미터는 결국은 문해력이에요.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이 국어 영역을 확 답을 찾는 능력. 그러려면 결국은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아무도 책을 읽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문해력을 요만큼이라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자 지금 책방이란 플랫폼을 사용하기로 결심을 했고, 또 흔쾌히 이런 분이 나서서 제가 재능 기부를 하고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라도 저 꽃꽂이 좀 할 줄 알고요. 저 바리스타 뭐 자격증 있고요. 저 뭐 캘리그라피 좀 배웠고, 이런 분들은 프로페셔널 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기에 누구라도 오셔서 제가 재능 기부하고 그냥 참가비 10,000원만 받고 책방에 기부하고, 뭐 아니면 저도 반 주세요. 이러면 반 드릴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총알, 무기가 있다면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그래서 좀 즐거운 사랑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강사님한테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분당 판교 영어 모임에 거기 하나의 게시판을 달아서 그 모임을 운영하시다가 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거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거기 또 댓글로 달 수 있고요. 또 저랑 또 브라이언 선생님이랑 또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또 댓글로 또 답 남겨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오프라인 굳이 안 와도 되니까 저는 이제 손에 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분당 판교 카페 아니고 그냥 작은 책방에 영어 동아리 카페를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확정이 되면 또 그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나 오늘 들었는데 뭔지 잘 알겠어. 그러면 이제 내 친구들이랑 한번 조직을 해봐야지. 그것도 괜찮아요. 조직하셔서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좀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껴들어야 되겠고, 네네네. 아까 설문지 제가 다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꼭 작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넥스트 다음 미팅을 위해서, 뭐 영어 막 나온다 지금. 다음 미팅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왜냐면 또 오늘 바빠서 먼저 가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동아리를, 왜 지금 서로 처음 봤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설문지가 없어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한 장 정도. 좀 저희가 미리 좀 예약, 좀 몇 분 오셔가지고 더우셔서 좀 교재도 없고 설문지도 좀 없는데요. 빈 종이에다가 연락처라도 좀 남겨주세요. 그 옆에 내용 보시면서 그 내용 보시고 그렇게 있고요. 지금 그 설문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 오신 분들의 니즈를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의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좀 비교적 자세하게 써주시면 저희가 그 선생님하고 그 좀 내용을 좀 분리해가지고 그룹핑이 가능한 건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룹핑을 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방이 한 3개쯤 있어갖고 나눠서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뭐 관심 있어요 뭐 이 정도 되면 네네. 그다음에 따로 연락을 그다음에는 드려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떤 걸 그러한 좋아하시냐 분들하고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을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강의 내용을. 근데 강제적인 건 아니니까 네, 하고 네, 싶은 네, 분만 네. 하세요. 네, 그걸 뭐 네, 네. 여기 오신 분들 인적사항도 다 이제 또 남기는 건데 나 싫어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럼 저희 강제성 두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세요. 아,
지금 이제 이거는 그 지금 1번하고 3번이 지금 같죠, 내용이. 그거는 지금 1번하고 3번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마지막에 그 세팅된 부분은 책방에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두 앞에 계신 분들이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따로따로 진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지금 합쳐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화 특강을 따로 이렇게 클래스 없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동아리 모임을 하기 위한 어떤 심화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아예 동아리 세팅하고 바로 그냥 엮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영어 독서 동아리를 할 때 돌아가면서 뭐 리더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내지는 뭐 하상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이런 역할을 이런 머티리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간단하게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제 가이드라인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구현을 실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고요. 어차피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데리고는 뭐 일상 하는 건데 그런 건 좀 너무 내용이 많고 거기서 일부 추렸는데 그거를 모든 책에 좀 적용이 가능할 법한 그런 걸로 기본 베이직 폼화 해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잠깐 아까 얘기하신 거 1번, 3번 저는 제가 이해하는 거는 네. 그렇게 얘기하신 것보다 네.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허현수 원장님이 사회 특강 800원짜리 하는 그걸 참여하시겠습니까? 질문인 거고 3번은 그 특강하고 상관없이 내가 책방에서 이 동아리를 조직을 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 그 질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딱 같은 질문 하셨는데 제가 근데 다른 질문인 것 같아서 완전. 네. 이게 저희가 워낙에는 처음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내용, 그러니까 영어 책 읽기를 위한 내용을 이게 지금은 전체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룹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룹핑에 또 포커싱 돼서 4번을 더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은 분에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원장님이 그냥 동아리 모으면 그 동아리에 대해서 4번을 특강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찍으시는 거 맞죠? 네. 영어 동아리. 네, 일단 동아리가 세팅이 되면 그 세팅된 동아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말하자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사회에 5만 원 해가지고 그냥 우리 좀 가이드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지금 아예 동아리 세팅하면 그 동아리에 맞춰가지고 이제 4번 같이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고 비용도 지금 편하게 된 거거든요. 혹시요 동아리를 만들 때 가이드 없이 또 그냥 여기 그렇게 해도 이용하고 이용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3번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똑같이 바꿀게요. 영어 동아리를 1번. 만들더라도 네네. 이 원장님을 모시고 가이드라인을 받는 사회 특강 수업을 할 거냐 네네. 아니면 나는 그것까지는 네. 아니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아무도 안 네, 하더라도 네. 그냥 우리끼리 뭐 여기서 좀 하고 싶다. 네네네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3번에 해당되는 네, 그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똑똑하신 분 꼭 오세요. 저희 멤버입니다. 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번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나 이 그 강의 듣는 동아리 가겠다 하시는 분 1번에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3번은 그냥 우리끼리 한번 조직해보고 싶은데 나 지금 내 친구랑 한 2명 모아 있는데 여기 책방에서 한 몇 명 더 붙여가지고 한 5-6명 돼서 시작하고 싶으니까 우리 동아리에 좀 힘 좀 실어달라 하시는 분은 3번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 심화 특강이라는 거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아니요 무엇을 맞아요. 하라고 아니요 말씀하시겠다는 책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계속 굴러가는 게 아니고 딱 사회하고 끝나는 네, 거예요. 사회하고 그다음에 그 기가 계속 가시면 돼요. 근데 그 가시는 동안에 뭐가 별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용이 있고요. 4주 동안은. 그 다음에는 프리죠. 대신에 여기서 계속 모이실 거고 그러면 뭐 공간에 대한 대우로 이런 것만 내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따로 하시는 거죠. 아니 갔다고 하셔서 1번, 3번. 예, 그러니까 독서리 네, 맞아. 다르다고. 선생님이 그러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네, 건지 맞아, 이 수업을 맞아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겠다는 건지 그거를 수업의 해보시면, 진이 그러니까 해보시면서 직접 체험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따라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머티리얼을 펼쳐보고 자 여기는 캐릭터를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게 지금 어린이 책이지만 뭐 한 4점대 정도 되는데 어린이 책이지만 내용이 언어의 발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얘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아마 프린트를 주세요라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Tuesdays with Mori, 그래서 뭐 모리와 화요일을 그 책이죠.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얘기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이것도 한 5점대 정도 책밖에 안 돼서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아까 뭐 제가 설명드렸지만 중학생 뭐 내지는 사춘기 여자아이를 주신 분이 있으시다면 좀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좀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타임 트래블링에 관한 건데 이것도 조금 두껍긴 하지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거고 이거는 영화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복잡한 책을 한번 연습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기 보면 이제 엔더스 게임이라고 그것도 영화로 나온 그 책도 있고요. 메이즈 러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캐칭 파이어 해서 헝거 게임 그런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룹핑이 되면 그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책 선정할 때 뭐 1, 2, 3 뭐 뭐지 그 설문 투표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선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요 책으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대신에 이제 하고 싶다는 분이 모여야지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겠죠. 조금 쉬운 책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리딩, 리딩 그 다음에 뭐 리스판딩, 스코링 그 다음에 어플라이까지를 쭉 한번 다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근데요, 해봤어요. 지금 책방지기님이랑 저랑 이제 그 원장님이랑 셋이 사전 미팅 갖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정해준 룰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원장님이 맞아요. 제안을 네. 원오브댐이고요. 네. 만약에 지금 여기 앞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뭐 굳이 선생님 필요 없고 우리끼리 책방을 플랫폼 삼아서 만나서 낭독회를 하겠어. 만약에 홀스를 갖고 같이 5명 모여서 우리 원 챕터를 오늘 쪼개서 나눠서 아니면 원 챕터 뭐 이렇게 범위를 이 챕터가 되게 짧네요. 네, 그리고 엄청 짧네요. 그럼 내가 오늘 모여서 내가 8챕터를 읽어. 이거 한 장이야 한 장. 그럼 너는 9챕터를 읽어. 그래 그럼 같이 읽고 그렇게 해서 한 3-4챕터를 오늘 끝내자 낭독회를. 영어는요 내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얘기하는 걸 듣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낭독회 저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건 진짜 여러분들 개인의 거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뭐 국가기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주세요. 나 영어 공부 하겠다. 여기서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의견을 주셔서 모임을 만드세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아까 한 거는 그냥 서제스천일 뿐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거 정해진 거 없어요. 하겠다는 분 아무도 없으면 안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책방이랑 사전 미팅 할 때 우리가 사회에 5만 원도 얘기했었어요. 그쵸? 그때는 또 사회에 5만 원 얘기했었는데 지금 모든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 저희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세금 내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우리의 그 매출 결산 내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은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내년 또 2019년 새해 뉴 이어스 레졸루션으로 영어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온 김에 나 그냥 동아리 만들어서 오늘 하실 분들은 2명이어도 되고 3명이어도 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임터를 만드세요. 여기로 오세요. 서울에서도 오신다니까 여기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뭐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려워하지 말고. 네. 아까 그리고 필요 없고 아이들이 키우는 영어 아이를 어떻게 잘 가르치고 있나요? 네. 혹시 오늘 저한테 참여비를 보내시지 않고 또 아직 내시지 않으신 분들 보내시니까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신호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한 이 정도 두께면 어떨까. 이건 2차 대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얘가 줄 거야? 네, 제가 언니는 연락 드리죠. 한 번이에요. 네, 나눠서. 한 달에 한 번. 네. 체험
그렇죠. 이거 세팅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조금 더 부가 자료를 더 만들 수 있고. 다른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질문하시고 책방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강의 끝났고 자연스럽게 얘기합시다. 네, 거기에 있어요. 네, 거기에만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주제를 그냥 오늘은 환경보호 뭔가 이건 안 되니까 환경보호 책을 네, 베이스로 해서 그리고 40대 그래요? 한 것만 아 그래요? 이직은 한 분이에요. 네. 다음에 어린이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요? 네. 화장실 어디로 가요? 1층에 있습니다. 네. 아 그거요. 어린이면은 그 연락처 하나 저한테 주세요. 네, 지금 기획 중이라. 외국에 갔다 와서 영어 유치원 나왔어. 이러면 그냥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책방에다가. 그러면은 그 어릴 때 제가 이웃치료 영어가 네. 영어를 가지고 오시면 돼 있어요. 근데 걔들이 왜 주냐고 그러니까 머리에 스트럭처가 있는 주어는 주어져야 못하는 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뭐 teacher 이렇게 하면 teacher 이렇게 썼잖아. 괜찮아요. 번호 부르세요. 기간이 너무 짧이야. 그거를 어린이들 많이 노출을 해서 공식적으로 머리 있는 애들은 그거 금방 연락드릴게요. 이거 이제 꺼도 되지?